이 미친 것아! 당장 집단을 다시 얹었지 못할까? 박씨 부인의 손끝이 매섭게 며느리의 뺨을 스쳤습니다. 다미는 찬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르래는 겨울바람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지요. 시집 온 지 3년, 자식 하나 낳지 못했다는 손가락질도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안 지붕을 걷어내겠다며 미쳤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지요. 제발, 어머님. 이 집 지붕만은 걷어내야 하옵니다. 다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과 건강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순조 임금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전국을 휩쓸었던 대흉년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은 때였지요. 한양 도성 서쪽 인왕산 자락 아래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50여 호가 모여 사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그해 겨울 따라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리고 겨울을 나기에 바빴습니다. 흉년의 여파로 곳간마다 곡식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인심 좋은 마을이었지요. 그해 겨울 청운골 사람들은 저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가늘어진 것을 서로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대문 앞에 걸어둔 볏짚 금줄도 예년보다 짧고 성그렇지요. 그래도 정월이 다가오면 이웃끼리 떡을 나누고 대보름에는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애군을 쫓는 풍습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챙기며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그런 인심 좋은 마을에 그의 겨울만큼은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었지요. 이 마을 한쪽에 몰락한 양반과 이참판 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집안이었으나 이참판이 병으로 자리보전을 한 지 오래되어 살림이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바로 다미였습니다. 다미는 본디 청운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해 전 어느 산골 마을에서 하룻밤 사이 온 마을이 몰살당하는 참변이 있었는데 다미는 그날 어린 나이로 홀로 살아남은 아이였지요. 무녀였던 외조모의 손에 자라며 짐승의 몸짓과 자연의 기미를 잇는 법을 배웠습니다. 쥐가 곳간을 버리고 달아나면 흉년이 든다는 것을, 개가 밤새 하늘을 향해 짖으면 초상이 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그 재주는 마을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재수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이 늘 다미를 따라다녔지요. 부모 잃은 서름에 더해 세상 사람들의 냉대까지 견뎌야 했던 다미였습니다. 다미는 얼굴이 희고 눈매가 서늘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조용하여 처음 보는 이들은 그저 얌전한 며느리로만 여기기 십상이었지요.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남다른 결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물러서지 않는 단단함이었습니다. 다미는 늘 소매 자락 깊숙한 곳에 낡은 무명 주머니 하나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외조모가 남긴 은장도와 색이 바랜 부적이 들어 있었지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다미만의 비밀스러운 유품이었습니다. 이참판댁 외아들 이정효는 그런 다미를 진심으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효는 몰락한 살림에도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선비였습니다. 성정이 온화하고 사려 깊어
다미의 이상한 재주를 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귀히 여겼지요. 3년 전 혼인할 때에도 정효는 다미의 과거를 알고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앞날을 잊는다는 것이 어찌 흉이 될 수 있겠소. 정효의 그 한마디가 다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이따금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존심이 강하고 엄한 성품이었지요. 몰락한 가문일수록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다미의 시집살이는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가는 것이 다미의 하루였습니다. 몰락한 살림이라 하나 양반가의 법도는 여전히 엄격하여 상 하나를 올리는 데에도 반상의 순서와 그릇의 노임새를 어긋나지 않게 해야 했지요. 다미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시아버지 이참파는 병상에 누워서도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병간호만큼은 늘 고마워하였고 그것이 다미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무렵부터 다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밤마다 까닭없이 짖어대고 부엌 귀주에서는 곡식이 파헤쳐진 흔적이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다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흉년이니 쥐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뒤주 뚜껑이 반쯤 열려 있고 안에 담긴 좁쌀이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쥐가 다녀간 흔적이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은 흔적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쥐들이 곡식을 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미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외조모가 살아생전 들려주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쥐가 먹이를 두고 달아나면 그것은 굶주려서가 아니다. 두려워서다. 다미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명 주머니 속 부적을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그 종이 한 장이 다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매서운 삭풍이 문풍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다미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불안이 부디 헛것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몸으로 익힌 감각은 좀처럼 틀린 적이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조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쥐들이 초가 지붕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미가 저녁 무렵 마당에 나가보면 이 집 저 집 처마 밑으로 쥐들이 줄을 지어 기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미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2해 전 고향 마을이 몰살당하기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지요. 다미는 그날 밤 정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 집 지붕을 걷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효는 놀란 얼굴로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한겨울에 지붕을 걷어내다니. 다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쥐들이 지붕 속으로 몰려드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필시 큰 재앙의 전조일 것입니다. 정효는 다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박씨 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노하였습니다. 쥐가 지붕에 든다고 지붕을 걷어내라니 그런 해괴한 소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박씨 부인의 눈에는 며느리의 말이 그저 미친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내 어미가 무녀였다더니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아 헛것을 보는 개로구나. 그 말은 다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녀의 말이 믿기지 않으시더라도 부디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재주를 믿었다가 온 집안이 얼어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이냐.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 다미는 방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효는 그날 밤 오래도록 다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대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소. 다만 어머님을 어찌 설득할지가 걱정이구려. 정효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도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하오나 이 불안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체면과 며느리의 낯선 재주 사이에서 정효는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그는 언제나 다미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김노인이라는 이장이 있었습니다. 인심 좋고 자상한 모습으로 마을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 오던 인물이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미를 감싸는 듯도 하였습니다. 다미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다더니 어쩌면 정말 무언가를 보는 것인지도 모르지. 김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짐짓 다미의 편을 드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곳간을 관리하는 것이 김노인이었는데 흉년으로 곡식이 귀해지자 그는 은밀히 곳간의 곡식을 빼돌려 자기 창고에 쌓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곳간의 쥐가 늘고 사람들의 눈길이 이상하게 곳간 주변으로 쏠리는 것이 그에게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지요. 다미가 짐승의 기미를 읽어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곳간으로 향하게 될까 김노인은 속으로 다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겉으로는 늘 웃는 낯이었습니다. 마을 대소사마다 앞장서 나서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곡식 한 줌이라도 나누어 주는 신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를 인심 좋은 어른으로만 여겨왔지요. 그러나 흉년이 거듭될수록 김노인의 창고는 이상하리만치 넉넉해져 갔습니다. 공동곳간을 관리하며 조금씩 빼돌린 곡식이 몇 해에 걸쳐 쌓인 결과였지요. 그는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다미가 짐승의 기미를 읽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김노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 그 재주로 자신의 창고까지 들여다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겨울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다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릴 적 고향 마을의 광경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하룻밤 사이 온 마을 사람들이 열병에 쓰러지고 아침이 밝았을 때는 살아 움직이는 이가 거의 없었던 그 참혹한 광경이 여전히 다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외조모는 그날 밤 다미를 품에 안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짐승들이 먼저 안다. 사람보다 먼저. 외조모가 남긴 그 말이 다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꿈속에서 다미는 늘 같은 장면을 마주하였습니다. 캄캄한 밤,
마을 전체가 신음소리로 뒤덮이고 외조모가 어린 다미의 손을 잡아 끌며 산길을 오르는 장면이었지요. 뒤를 돌아보면 마을은 이미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었음을 다미는 자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외조모는 그 후로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외조모는 어린 다미의 손에 은장도와 부적을 쥐어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짐승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뿐이야. 다미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말을 들어줄 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다미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었지요. 다미는 어느 날 밤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 정효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다미? 정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고향 마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정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효는 말없이 다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소.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따스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효의 손길이 다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미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반드시 그대의 말을 믿고 이 집을 지켜내겠소. 정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닿아 있었지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다미는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붕 위로 쥐들이 떼를 지어 기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참판댁 지붕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초가 지붕이 그러했습니다. 다미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몰래 사다리를 집단 창고에서 끌고 나와 지붕에 올랐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집단을 한 올 한 올 걷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난 박씨 부인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미친 것아, 당장 집단을 다시 얹지 못할까. 박씨 부인의 노한 외침이 눈보라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미는 지붕에서 내려와 찬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뺨에는 매질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어머님. 이 집 지붕만은 걷어내야 하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는 며느리가 그저 미쳐버린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효는 홀로 사랑채에 남아있던 다미를 찾아왔습니다. 정효는 손수 화로에 숯을 더 넣고 다미의 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대의 손이 이리 찬데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겠소. 정효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떨렸습니다. 다미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 정도의 서러움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다미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정효는 아무 말 없이 다미를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화롯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며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작은 방 안만큼은 온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 부디 그대도 나를 믿고 견뎌주시오. 정효의 말에 다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미의 시집살이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부엌에서 내쫓고 끼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판댁 며느리가 실성을 해서 지붕을 뜯어냈다더라. 필시 저 여인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게야. 다미를 향한 손가락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노인은 그런 소문을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미에게 쏠릴수록 자신이 빼돌린 곡식에 대한 의심은 그만큼 옅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저 며느리가 지붕까지 뜯어내는 걸 보니 필시 무언가 씬 게 분명하오.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속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미는 홀로 추위와 손가락질을 견뎌냈습니다. 지붕이 없는 안채는 눈보라가 그대로 들이쳐 온 식구가 사랑채로 옮겨 지내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같이 다미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치는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자신의 판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다미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보퉁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조모가 남긴 은장도와 색이 바랜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그것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대답 없는 물음이었지만 다미는 그 부적을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월이 지나고 입춘이 다가올 무렵 이 참판의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졌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멎지 않는 증세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병이 며느리의 기이한 짓 때문에 집안에 애군이 들어서라 여기고 더욱 다미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있는 한 이 집안에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다미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효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미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미의 말을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정효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곳 간의 곡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흉년에 곡식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으나 몇몇 눈치 빠른 이들은 김노인의 창고가 근래 부쩍 넉넉해 보인다는 것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에게 향할 뻔한 의심을 서둘러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마침 다미가 지붕을 뜯어냈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던 참이었지요. 김노인은 은밀히 몇몇 사람을 부추겼습니다. 그 며느리가 온 뒤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지 않소. 곳간의 쥐도 곡식이 줄어드는 것도 다 그 여인이 몰고 온 애군이 아니겠소. 근거 없는 말이었으나 흉흉한 민심 속에서는 쉽게 퍼져 나갔습니다. 다미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지붕을 걷어낸 것이 오히려 온 마을의 재앙으로 몰리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미는 그날 밤 홀로 뒷산에 올라 외조모의 무덤 대신 마련해 둔 작은 돌무더기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저 이 집안 식구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다미의 머릿속에 12해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외조모가 다미를 안고 도망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도는 병은 쥐가 옮기는 열병이다. 지붕 속 쥐구멍에 둥지를 튼 쥐들이 병을 옮기는 것이야. 집으로 엮은 지붕은
그 쥐들이 숨기 가장 좋은 곳이지. 다미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옛날 고향 마을이 몰살당한 것도, 지금 청운골에 도는 흉흉한 조짐도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붕 속에 숨은 쥐들이 옮기는 열병이야말로 진짜 재앙이었던 것이지요. 깨달음을 얻은 다미는 산을 내려오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이 진실을 밝혀 온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 몇몇이 횃불을 들고 이참판댁으로 몰려왔습니다. 김노인이 앞장선 무리였습니다. 저 며느리를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하오. 마녀요, 마녀란 말이오. 성난 외침이 눈 쌓인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미는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의 방문 앞을 지키고 서서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살리려 한 것뿐입니다. 다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은 다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마저도 이 상황에서는 며느리를 감싸 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다미는 12해 전 자신을 향했던 손가락질과 똑같은 것을 다시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면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밀어내기를 택했었지요. 다미는 문득 이 순간이 어쩌면 자신의 운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큰일 났소. 김첨진의 집에서 사람이 쓰러졌소.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을 못 차린다오. 그 말을 시작으로 뒤이어 이 집 저 집에서 비슷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아래 잠들었던 이웃들이 하나둘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쓰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마당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미를 몰아붙이던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붕 속에 숨은 쥐들이 병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붕을 걷어내고 쥐가 든 곳을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다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지만 눈앞에서 이웃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이상 더는 다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효가 먼저 나서서 사다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다미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정효의 결단에 몇몇 젊은이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지붕에 올라 집단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은 쥐구멍을 찾아 불을 놓았습니다. 밤새 지붕마다 횃불이 오르내리고 마을 곳곳에서 집단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번졌습니다. 안악들은 물동이를 나르고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어른들 뒤를 따랐습니다. 다미는 이 집 저 집을 오가며 지붕 걷는 요령을 일러주고 열이 오른 이들에게는 찬물로 몸을 식히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마을 전체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평소 서로 등지고 지내던 이웃들도 그 순간만큼은 너나 없이 서로의 지붕을 함께 걷어내려 애를 썼지요. 그 소란 속에서 김노인은 슬며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정효였습니다. 정효는 예전부터 곳간의 곡식이 줄어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어르신. 이 소란통에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는 것이오. 정효의 물음에 김노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김노인의 창고 쪽에서 곡식 냄새가 유독 강하게 풍긴다는 것을 예전부터 이상하게 여겼던 터라 자연스레 의심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그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또 하나의 짐작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살피기로 곳간에 쥐가 유독 많이 꼬이는 것은 그곳에 곡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쥐들은 사람보다 먼저 곡식이 있는 곳을 알아채니까요. 사람들은 그 말에 놀라 서둘러 김노인의 창고로 몰려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는 마을 공동곳간에서 빼돌린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흉년으로 다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마을을 돌보아야 할 이장이 뒤로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노인은 더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죄를 실토했습니다. 송구하오, 송구하오. 흉년의 살 길이 막막하여 그만 욕심을 부렸소이다.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다급한 상황이 그것을 잠재웠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여전히 집단이 타오르고 쓰러진 이웃들을 돌보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다미는 정효와 함께 마을을 돌며 병자들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열병은 초기에 발견된 덕분에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쥐구멍을 태운 집들에서는 더는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예전에 외조모에게 배운 대로 열이 오른 이들에게 찬물 수건을 데워주고 미음을 끓여 먹이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병자를 돌보는 다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그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진의 노모는 사흘 밤낮을 앓다가 다미의 정성스러운 간호 끝에 겨우 열이 내렸습니다. 김첨진은 다미의 손을 부여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그동안 자네를 의심하여 모진 말을 많이 했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게나. 다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 겸손한 대답에 김첨지는 더욱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광경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하나둘 다미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지요. 김노인이 관아에 끌려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착잡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이끌어온 이장이 뒤에서 곡식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은 흉년으로 힘겨워하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감쪽같이 속였단 말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관원들은 창고에 쌓인 곡식을 낱낱이 헤아려 마을 공동곳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곡식은 그해 봄 씨앗을 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여러 집안의 농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 또한 그 며칠 사이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이참판의 병세도 다미가 끓여준 탕약과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차츰 호전되어 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어느 날 밤 병간호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앉아있는 다미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소녀의 말이 워낙 해괴하였으니 믿지 못하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병자들을 돌보느라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내가 무녀의 손녀라는 것을 나는 흉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것이 우리 집안을 살린 은덕이었구나.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봄이 완연해질 무렵 청운골은 서서히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열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는 없었으나 한동안 온 마을이 큰 혼란을 겪었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교훈이 남았습니다. 지붕 집단을 새로 엮을 때에는 반드시 쥐구멍을 막고 볕이 잘 들도록 처마를 손질하는 것이 그의 이후로 마을의 새로운 풍습이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관아에 넘겨져 곡식을 빼돌린 죄로 엄한 벌을 받았고 빼돌렸던 곡식은 고스란히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졌습니다. 다미를 향했던 손가락질은 어느새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미를 두고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신묘한 며느리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그해 봄 뒷산에 올라 외조모를 위한 작은 돌무더기 앞에 다시 섰습니다. 품에는 그 낡은 은장도와 부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제야 할머니께서 남기신 가르침의 뜻을 온전히 알겠습니다. 다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 온 재수 없는 아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자신이 지닌 재주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정효는 그런 다미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그대 덕분에 이 집안이, 아니 온 마을이 살아났소. 정효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들어 정효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산천초목이 다시금 푸르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에, 이 마을의 진정한 한 식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참판은 그의 봄, 병상을 털고 일어나 마당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내 살아생전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것이 큰 복이로구나. 이 참판의 말에 박씨 부인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얹은 지붕에는 볕이 잘 들도록 처마를 손질하고 집단 사이사이에 재를 섞어 쥐가 깃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집 지붕을 손질하며 그의 봄의 소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미는 그 후로 마을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집에서는 다미를 찾아와 아이의 앞날을 물었고 병자가 생긴 집에서는 다미의 손길을 청하였습니다. 다미는 그때마다 겸손히 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짐승과 자연의 작은 기미를 살필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서로를 믿고 돕는 마음이지요. 그 말은 오래도록 청운골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낯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이는 마을의 풍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효는 그의 여름 과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가 곁에서 밤늦도록 등잔불을 밝혀주며 글 공부를 도왔고 몇 해 뒤 정효는 마침내 작은 벼슬자리를 얻어 몰락해 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미가 시집을 때 함께 가져온 복이라 말하곤 하였지요. 다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믿어준 마음이었지요. 그 겸손한 말 속에는 오랜 세월 홀로 견뎌 온 서러움을 딛고 마침내 참된 자리를 찾은 한 여인의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청운골에는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눈보라치는 한겨울에 지붕을 뜯어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온 마을이 무서운 열병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에서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저 알아채는 이들이 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미와 정효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해로하며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기막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